네, 100일의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 실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파트 3 부가치세, 파트 5 연말정산 문제를 풀 건데요. 이번 회차부터 부가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문제가 신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미 세무사회에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해서 쌤이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강의해 드린 적도 있었고 그 녹화본을 카페에 올려놓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셨다라고 쌤이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풀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신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파트 3 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늘 푸는 거니까 그냥 바로 풀이해 드릴게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시험표 입력은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할 건데, 자, 얘는 이제 작성이 쉽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첫 번째 뭐와 선적일과, 그쵸? 두 번째 환가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정한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선적일의 기준 환율과 두 번째 이게 선적이죠. 네, 잠시만요. 자, 갑자기 이 글자가 성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선적일과 네, 환가일 중, 그쵸? 무슨 날? 네, 빠른 날에 환율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서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거래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나오더라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제 보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거래가 미국에다가 제품을 2만 달러 수출했는데, 그쵸? 이게 22년 10월 5일 날 외화로가 받은 즉시 원화로 환가하였답니다. 그쵸? 그러면 이날에 환가를 했어요. 그리고 수출 신고일은 2022년도 10월 12일인데 쌤이 수출 신고일은 뭐라고 했어요? 함정이라고 했죠. 이거 보면 안 돼요. 함정. 수출 신고일은 이거 작성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일은 10월 14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적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환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선적일은 10월 5일이고, 죄송합니다. 환가일은 10월 5일이고 선적일은 10월 14일이니까 누가 빨라요? 환가일이 빠르죠. 그럼 환가일의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월 5일 날의 환율을 봐야 되는데, 얘는 달러니까 USD 달러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10월 5일 날의 환율은 1달러에 1190원. 그래서 요거 1190원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독일 피모사에 5만 유로입니까? 네. 자, 원자재를 수출하였는데 수출 신고일, 쌤이 신고일은 절대로 보지 말라고 했죠? 통관일도 보지 마세요. 신고일, 통관일은요, 함정이에요. 선적일과 환가일만 보면 됩니다. 자, 선적일은 11월 11일입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환가일이 얘는 없죠. 그럼 환가일이 없으면은 환가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죠. 자, 이때의 환율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1400.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작성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환율이 1190원과 1400원이 적힌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면은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신고번호하고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금액까지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쌤이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답안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부가세 신고서 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합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의 거래는 없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전자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전자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다? 10,000원을 공제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입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신고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뭐다? 전자신고부터 일단 10,000원을 적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띄우시고요. 자, 되도록이면 이 부가세가치세 신고서는 화면을 좀 크게 띄우는 게 좋아요. 가끔씩 잘리더라고요. 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비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입력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죠. 클릭하면은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매출 자료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전자서원계산서 입력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같이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더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직수출하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원계산서부터 넣겠습니다. 2억의 부가세 별도니까 몇 번? 1번에 세원계산서 발급분 2억에 2천.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같이 더해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은 3,300에 2,200인데 전부 다 부가세가 포함이죠. 그러면 5,500이잖아요. 그러면 5,000에 5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직수출은 2천만원. 이거는 0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직수출은 세원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6번에다가 얼마? 5천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별표. 자, 왜 중요하냐? 볼게요. 2021년도 이기면은 전기죠. 지금이 아니죠. 그러면 전기에 우리가 뭐다?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 2,200인데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만 보면 되는 거죠. 과세표준 2,000원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200만 보면 돼요. 그러면 200을 어떻게 했다? 전액 회수했어요. 무슨 얘기냐? 작년에 돈 떼어가지고 나 억울하다, 돈 떼었다, 이거 못 내겠다 해가지고 200만 원만큼을 안 냈죠. 즉 공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이 작년에는 마이너스였겠죠. 어디에? 그렇죠. 저번 기에는 여기 뭐다?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마이너스 200을 쳤겠죠. 근데 지금은 공제받은 걸 이제 토해내야 돼요. 왜? 회수했으니까. 회수하면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다? 플러스 200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적어서 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200을 적었어요. 근데 문제는 밑에 보니까 자, 이번 연도에 2022년도에 4월 5일날에 소멸 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이 있답니다. 무슨 소리죠? 이번 연도에 내가 돈을 떼어가지고 드디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또 뭐다? 또 돈 떼었으니까 얘는 오히려 부가세를 그렇죠. 또 공제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 100만 원만큼 포함된 거는 못 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 마이너스 100을 적어야 되겠죠. 근데 200이 있었으니까 그 200에서 100만 걸러내면 돼요. 그럼 얼마? 1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토해내야 되는 거 200 회수해가지고 아니죠. 그렇죠. 토해내야 되는 거 200 회수해가지고 토해내야 되는 거 200 그 다음에 공제받아야 되는 거 100 빼가지고 10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씩 이제 이 문제가요. 여기에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가 아니고 대손세액공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얘도 해야 되고 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음 매입자료. 자, 세원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이 1억 2천이 있는데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내역을 볼게요. 자, 그 수취분 중에서 1억의 부가세 별도죠. 그러면 1억은 뭐다? 과세 상품을 구매한 거고요. 그렇죠? 2천은요. 이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상품은 일반 매입이니까 여기 뭐다? 1억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은 1,000만 원.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이제 뭐 고정 매입으로 가셔가지고 2천만 원에 200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세원계산서를 받아왔는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에 다시 뭐다? 2천에 200을 한 번 더 적어서 불공제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던데 쌤 답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매입에 1억 2천, 1200 돼 있는데 쌤은 왜 이걸 잘라서 입력을 했습니까? 1억 2천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토지를 이제 우리가 그냥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입으로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토지 그러면 이 뭐냐 유형자산에 대한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넣었다 그런 얘기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상관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2천 이제 1200 해도 답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답이 되겠습니다. 둘 다 중복으로 정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번 연도 1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죠. 자, 매입의 예정 누락은 몇 번? 12번이죠. 그럼 여기에 클릭해 가지고 예정 누락분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리고 자, 1기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죠. 마지막이네요. 미환급세액은 항상 21번 알고 있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네, 이번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쌤, 이거 예정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정 누락을 했으니까 가산세 여기에 클릭을 해가지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누락하면 납부지원 가산세 가는 거 알고 있죠?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가산세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산세는 미납세액이 뭐예요? 미납세액이 뭐예요?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미납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곱하기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문제는 미납세액이 지면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미납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내가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공제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다? 그렇죠. 가산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국가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환급을 안 해주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좋았으니까. 그렇죠? 굳이 가산세를 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미납세액이 그렇죠? 플러스일 때 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일 때는 가산세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신고부동시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매출 자료에서 누락한 게 없으면은 보통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원 가산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강의 때 이게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양가로 2번 문제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문제가 끝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자, 3번 문제 별표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가 101회부터 신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다가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출제할 거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고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했죠? 네, 급하게 라이브 인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그 강의를 제가 카페에다가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일 친구한테 메일 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뭐다 뭐 워드 문서
이런 거 이제 파일 첨부해서 메일 보내신 적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자, 1번에 한번 볼게요. 참,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문제 읽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서와 그 다음에 부속서류를 전자 신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서하고 관련 부속서류를 전부 다 작성해 가지고 마감을 했겠죠. 근데 이 마감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출제위원이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감된 걸 어떻게 한다? 그냥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메일 보낼 때 그냥 파일 있죠. 업로드 파일, 뭐 한글 파일, PDF 파일 이런 거 있죠. 그런 그림 파일들, 그런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다? 전자신고용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국세청으로 뭐 한다? 전송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업로드 하라 그 얘기예요. 업로드 하라. 아시겠죠? 전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감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 조회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파일로 만들고요. 파일 만들 때 비밀번호 걸어란 얘기예요. 걸어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에서 뭐 한다? 그렇죠. 업로드 해가지고 제출하기를 완료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답안지 있는 그림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쌤이 설명하는 거 보시면서 차분하게 따라오시고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부가세 신고서 띄우시고요.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오고 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뜰 건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에 마감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이 마감을 미리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F3번 마감 취소라고 되어 있죠. 요게 취소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떤 걸 마감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마감을 취소하고 싶다. 그럼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취소하면은 이 문제 못 푸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고 이거는 그냥 뭐다?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럼 쌤 한번 취소해 볼까요? 취소하면은 이렇게 또 돼요. 그러면은 정정할 수 있고요. 다시 마감을 해가지고 예, 전체를 선택한 뒤에 마감 누르면은 또 이렇게 마감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마감을 취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소하지 마세요. 그냥 보란 얘기예요. 자, 보고 나서 이제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신고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클릭. 그리고 자, 날짜를 1월부터 언제까지? 네, 3월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3월이라고 했으니까 정기신고 엔터. 신고인 구분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우리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 자진 신고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담당자 없죠? 엔터, 엔터,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마감한 내역들이 보이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하고 세원계산서 기표와 같은 부속 서류들이 마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드디어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자는 얘기죠. 그럼 쌤, 파일 어떻게 만듭니까? 자, F4번 제작했죠.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F4번 제작 누르기. 자, 이거 비밀번호 걸어라는 얘기거든요. 남들이 못 보게끔. 자, 비밀번호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번호 막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1, 2, 3, 4, 1, 2, 3, 4. 자, 시킨 대로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탭 누르고 1, 2, 3, 4, 1, 2, 3, 4. 이거 하시면 돼요. 쉽죠? 확인. 오케이. 데이터 제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PC에 얘가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파일의 이름이 이겁니다. 4번에 있는 요 파일인데 나중에 올릴 때 찾으시면 돼요. ENC 파일. 아시겠죠? 자, 그럼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 홈택스 바로가기 있으니까 이거 누르시면 돼요. 클릭. 그럼 뒤에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가 뜰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 시험용이기 때문에 진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어도 이게 뜹니다.
그러니까 주관사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끔 이거를 갖다가 가상의 이제 인터넷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나는 인터넷 연결도 안 되었는데 이게 왜 떠 있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가상의 자료가 뜬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 제작해서 아까 파일 만들었죠? 그러면은 홈택스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누르시면은 가상의 인터넷이 뜬다. 그러면은 얘는 닫으세요. 필요 없으니까. 닫고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한다? 그렇죠. 만든 그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업로드할 파일 선택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무 때나 찍으시면 안 돼요. 혹시나 막 아무 때나 찍었다 그러면은 끄고 다시 찾아보기를 누르시면은 C 드라이브로 옵니다. 그럼 방금 만든 그 파일이 맨 밑에 있어요. ENC 해가 나와 있죠. 우리 시험지 볼까요? 여기 ENC 해가지고 뒤에 어떻습니까? 끝자리가 5215죠.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이게 뜬다고요. 5215가.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한다? 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파일이 첨부가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좀 크게 띄울까요? 자, 그럼 파일을 이제 찾았으니까 자, 밑으로 이제 내리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형식 검증하기, 검증 결과하기 이거 있죠? 이거 차례대로 누르시면 돼요. 자, 형식 검증하기 클릭. 자, 비밀번호 뭐였죠? 1, 2, 3, 4. 그렇죠. 1, 2, 3, 4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나오죠. 보기만 하면 돼요. 내용 검증하기 확인 보기만 하면 돼요. 결과 확인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 파일 제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거 나오죠. 마지막에 전자 파일 제출하기 클릭. 그러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업로드 해가지고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확인 누르면은 신고가 완료가 돼요. 접수가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럼 실무에서는요, 이거 인쇄해가지고 접수증 하나 출력해가지고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용이기 때문에 아마 인쇄를 해도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접수가 이제 되었으니까 이 접수가 되었다는 이 말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은 이상으로 이 문제의 풀이는 마감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제 쌤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좀 설명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먼저 뭐 한다고요? 신고서에서 1월부터 3월달로 들어가요. 그러면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색깔, 빨간 색깔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은 전자신고. 그렇죠. 여기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띄우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제작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걸고,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그렇죠. 닫기 누른 다음에 파일 찾아가지고 첨부 올리고, 그렇죠. 첨부 올리고, 지금 첨부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첨부 올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밑에 내려와가지고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누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비밀번호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일 제출 나오면은요, 제출하기만 누르시면은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설명 좀 길었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말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원천징수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소속인 김정산 사원의 급여자료 입력입니다. 급여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아래의 내용대로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추가 등록하고 2022년 5월 급여자료를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만 하면 되겠죠. 자,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죠. 그리고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월정액에 해당한다. 정기로 놓으란 얘기예요. 정기. 맞습니까? 그래서 정기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자, 비과세로 인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풀 때는 항상 뭐죠? 그렇죠. 비과세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비과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5가지. 자, 누가 있죠?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네, 야식은 자연육. 그쵸? 자, 우리 야식을 먹을 때는요, 자연육으로 하자. 뭐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야간 근로수당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대. 월 10만원까지 한도죠. 이 식대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정부에서 내년에 개정된다고 발표가 났죠. 네, 내년부터는요, 이제 식대가 15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원래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대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연구부조비, 기업부설연구소 제일 많이 나오죠. 월 20만원. 육아수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그럼 월 10만원까지, 그렇죠. 자녀 수와는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육아수당을 비과세한다. 그러면 비과세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대, 야식은 자연육. 그럼 식대가 보이죠? 비과세. 또 누가 있습니까? 자가운전 보조금 B, 야간근로수당 B, 육아수당 B. 자, 이렇게 4가지가 현재 비과세입니다. 체력 단련 출근수당 이런 거는요, 과세예요. 근데 정말 얘들이 비과세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식대부터 볼까요? 중식으로 별도의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과세 확정이죠. 현물 식사를 준다면은 과세예요. 그럼 확정.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의 배기량 2000cc의 비영업용 수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배우자 명의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안 돼요. 본인 명의여야만 한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비과세 확정이고요.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과세가 됩니다. X. 그래서 이거는 과세예요. 자, 왜 과세일까요? 얘는 영업부 소속이기 때문에 과세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수당. 자, 육아수당은 이제 만 6세의 자녀가 있다면 비과세 확정됩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은 안타깝게도 얘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항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자, 주차비가 하나 새롭게 있기 때문에 주차비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외의 항목은 전부 다 프로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급여 자료 입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설정하시면은요, 거의 뭐 게임 끝난 거죠. 자, 수당 공제 클릭. 자, 수당 등록, 공제 등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당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럼 문제를 좀 보세요. 자, 기본급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대. 자, 식대 비과세 확정이죠?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확정입니다.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이 있는데 얘는 이제 과세를 하나 만들어서 해도 괜찮지만은 비과세를 올려도 괜찮아요. 비과세를 사용하세요. 괜찮아요. 대신에 얘가 쌤 과세인데 왜 비과세를 쓰냐요. 얘가 과세일 때는요, 비과세를 쓰되 얘만 그래요. 어디에?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분 이름이 김정산이죠.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 있죠. 생산직 여부에 생산직에 부과되어 있고 연장근로 비과세에 부라고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부라고 되어 있으면은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과세를 쓰더라도 전산이 자동으로 과세로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지만 비과세를 사용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아수당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비과세 놓고 육아수당을 등록하시면 돼요. 보통 새롭게 등록하는 게 육아수당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유형에서는 F2 누르고 육아수당 눌러가지고 월 10만원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오케이. 그러면 이 육아수당도 비과세 만들었으니까 야간 근로수당 밑에까지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력 단련 수당. 야, 이것도 없네. 그쵸?
그러면 얘는 과세니까 과세로 놓고 체력 단련 수당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과세는 유형 선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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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그러면 얘도 육아수당 밑에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근수당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도 과세죠. 출근수당도 과세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출근수당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체력 단련, 그러니까 뭐 헬스장 다니는 거죠. 또 출퇴근할 때 이런 그런 돈들을 갖다가 회사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비과세는 보통 기분 나쁜 게 비과세죠. 이런 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과세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전부 다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전부 다 프로 이렇게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정기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네, 정기로 이렇게 다 월정액을 정기로 다 고치시면 되고요. 어차피 사용 안 하는 건 뭐 고쳐봤자 의미 없고요. 통상 임금은 별 말이 없으면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공제 등록 가셔가지고 자, 얘들도 보이죠? 자, 학자금 상환은 사용 안 하니까 얘는 풀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새로운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였습니까? 네, 주차비였죠. 그럼 주차비 요거는 새롭게 하나 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비 해서 자, F2 공제 유형은 기타로 놓으라고 문제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 누르고 네, 사용 여부는 사용할 거니까 이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단과 공제 등록이 다 입력되었습니다. 그럼 끝이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귀속 연월은 몇 월달? 문제 보니까 5월달. 자, 이 5월달에 월급 언제 준대요? 매월 5월달 25일날 준다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김정산 씨의 항목만 입력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씨가 기본급이 280, 식대 10만원, 자가원전보조금 20만원, 야간근로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체력 9만원, 출근수당 8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국민연금부터 1238, 150, 건강보험은 105, 300, 장기요양보험은 12920,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24560 똑같고, 주차비는 10만원, 소득세 지방세 89,980원, 8990 똑같으니까 놔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다 한 거예요. 자, 이거 입력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서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연말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영업부의 소속 유재호 씨가 자, 입사일자하고 사원코드 다 나와 있죠. 자, 이분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5,300이죠. 자, 5,300이면 7,000 이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월세 공제라든지 또는 도서 공연비 뭐 이런 것들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별표, 부양가족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세요. 모든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한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국세청 자료 가지고 공제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부양가족 입력하라고 하면은요, 부양가족을 먼저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2번에 부양가족 자료가 있는데, 자,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적 공제를 먼저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일단 이분 누구죠? 이름이 네, F2 누르고 네, 유재호 씨 먼저 불러오시고요. 자, 화면은 쌤이 편의상 좀 크게 띄고 있습니다. 자, 꽉 찬 화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머님부터 해서 배우자 자녀까지 입력을 할 건데, 자, 먼저 부양가족 탭으로 갑니다. 뭐라?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은 다행이다. 그쵸? 내가 이거를 일일이 입력 안 해도 괜찮으니까. 땡큐. 자, 그러면, 기본 공제가 되는지, 초과 공제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유저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되니까, 뭐, 이건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순자 어머님 되는데, 자, 어머님이 공제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우리 공제가 되려면은요, 연령 제한은 20세 이하, 그렇죠. 60세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머님은 60 넘으셨으니까 60세 이상으로 공제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소득 금액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있습니까? 어라?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있네요. 그러면 이 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총 급여만 있다면 그때는 500 이하고요. 근데 총 급여는 없고 부동산 소득 금액이 있죠. 그러면 소득 금액은 이미 경비를 빼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1200. 야, 이거 공제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님은 소득 금액 제한에서 걸렸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100만 원 넘어가요. 안타깝지만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안타까운 건 아니죠. 그렇죠? 안타까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연간 1200을 보시면 잘 보시는 거니까 뭐 안타까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나한테서 공제는 안 되고 이거는 어머님 본인이 직접 받는 겁니다. 자, 김민아. 자, 김민아는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는 연령제는 없어요. 소득 금액만 제한이 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가 되네요. 자, 배우자 클릭. 그 다음 자녀. 자, 만 5세네요. 유제니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이 없답니다. 그러면 제니도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20세 이하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만 6세 아닌가? 못한가요? 네, 그쵸. 일단 뭐 6세든 5세든 일단 뭡니까? 6세 이하니까 공제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쌤 6세니까 그쵸? 공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자녀세 공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세 공제는 7세부터 되는 거예요. 7세부터 20세 이하까지. 그래서 여기는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빼고 나머지는 다 기본 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이제 연말정산 입력을 할 때도 의료비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말정산 할 때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꼭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료는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지만 의료비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님은 의료비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머님은 소득금액 제한 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얘들은 공제가 안 돼요. 왜냐면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은 의료비만 공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공제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연말정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가 있죠. 보의, 교, 기, 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유재호씨 거고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고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배우자 자녀죠. 자, 배우자 자녀 기본 공제 대상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통과했으니까.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에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다? 이제 건강보험 잠시만요. 일반에 놓으시면 되겠죠. 일반에. 그러면 일반에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두 개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75만원, 100만원, 25만원 다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네, 200만원이죠. 그럼 20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방금 그 손해보험이라고 했는데 잊어주세요. 네, 그 잊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장애인 보험료 빼고는요 다 더해가지고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을 따로따로 넣었거든요. 지금은 다 더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갑자기 이제 옛날 강의하던 습관이 나가지고 네, 조금 이제 제가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그쵸? 네, 그냥 다 더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인데요. 자, 어머님은 그 연령 제한하고 소득 금액 제한 통과 못했지만 의료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공제가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어머님의 질병치료비 공제가 되죠. 자, 보약 구입비가 있는데 보약은 돼야 안 돼요? 보약 안 되죠. 예, 여러분 보약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니까 X. 그럼 어머님은 이것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의료비는 신용카드 결제하게 되면요 중복 공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 공제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의료비 갈 건데요. 의료비가 여러분들 바뀐 거 알고 있죠? 이제 의료비는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넣으시면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어디로? 예, 여기에 부양가족 있죠?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 의료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해가지고 F2 누르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F2 누르시고 자, 어머님부터 불러오겠습니다. 자, 김순자 어머님. 자, 여기 병원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냥 엔터 치면 되고요. 자, 증민코드는 1번에 국세청장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국세청 자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으로 놓으시면 되고, 자, 건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뭐 한 건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금액은 어머님 금액이 500이죠. 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 안 되기 때문에 500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배우자 라식 수술 봐야 되는데 라식 수술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경이나 렌즈는 이제 한도가 있죠. 연간 50만 원 한도인데 라식은 안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식은요 전액 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배우자 F2 누르고, 네, 누굽니까? 김민아 씨.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병원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국세청장 찍고 건수 한 건 누르시고, 예,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수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건수를 입력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뭐 한 건 해도 괜찮고, 뭐 두 건이 있으면 두 건 해도 괜찮고. 자, 얼마입니까? 네, 120이죠. 다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입력 클릭을 하시면 자, 의료비의 금액이 이렇게 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가 중복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신용카드로 가셔가지고 500만 원만큼을 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신용카드에서 입력을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자녀 유치원비 당연히 되죠. 그리고 기부금,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당연히 됩니다. 그럼 자녀 유치원비는 교육비로 가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 교육비에 노란색은 무조건 F2. 자, 취약전 아동이죠. 유치원 F2 얼마? 네, 100만 넣으시면 되고 확인. 그리고 기부금은 어차피 여기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F2 누르면 이 안에 뭐 정치자금 뭐 그쵸, 그다음 뭐 뭡니까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틀이 조금 변형이 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정치자금이 메뉴에 있는 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가 아니면은 종교 외로 가면 되고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단기 여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기부금 있죠. 법정 기부금도 단기 여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기부한 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단기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얼마? 12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확인. 바뀌더라도 이런 걸 찾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용카드는 왼쪽에 42번이죠. 클릭 F2. 자, 그럼 여기다가 1200을 넣으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볼까요? 본인의 카드 사용액이죠. 의료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어머니 병원비 500만원 위에 이거죠. 이거 하고 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중교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00 중에서 대중교통은 100만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만원이고,
뭐 의료비는 별도로 뭐 공제를 대해주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에다가 이제 나머지 100만 원 빼고, 맞죠? 1200에서 100만 원 빼고 나머지 1100만 이렇게 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배우자도 그 소득금액 제한을 통과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카드도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500만 원, 대중교통이 30만 원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500에서 30을 여기에다가 대중교통에 엎어요. 그럼 130이고, 그러면 500에서 30을 뺀 나머지 470을 어디에다가 신용카드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1570이 되겠죠. 470을 올리면.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끝입니다. 네, 이상으로 연말 영상까지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다 하신 분들은 네, ESC 빠져나오시면서 마감이 아니죠. 그냥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101회 전산세무 2급 앞 강의에서는 재무회계, 이번 강의에서는 부가지세, 원천징수, 세무회계, 실무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많은 복습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음 회차 102회차 기출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